제가 그 사례를 봤더니 일단 여러 가지 분노할 요소가 있어요. 일단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외제 고급 차죠. 네. 저는 안 좋아하는 차지만, 네. 예, 저는 그쪽 나라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우리 분노 요소. PD님도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좋아합니까? 아, 네. 그래서 남자들이 타는 거구나.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계속 피해를 줬다. 네 번째로는 애가 싸가지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또 당당하다. 회유와 협박을 했다. 네. 라는 요소들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있고요. 근데 왜 안 잡아놓냐? 그럼.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 저기 멀리 유럽에서 네. 넘어온 역사적 문화적 제도가 우리에게 있고 그 절차를 다 지키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과거 우리도 독재 정권 때는 뭐 남산에서 오면 다 잡아가고 네. 생사를 알 수 없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서도 그런 절차를 잘 이제 지켜보자 라고 한 지 이제 30년 된 거예요. 35년 된 거죠.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게. 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의 사회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국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굉장히 빨리 잘 정착이 됐어요. 다른 나라보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굉장히 잘 확립이 됐어요. 네. 정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SNS 발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법이 굉장히 용이해졌죠. 전국에 다 CCTV가 있고 맞아요. 모두가 다 이제 찍을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누가 봐도 명확한 중대 범죄자인데 네. 왜 구속을 안 시켜? 라는 게 더 빠르게 여론의 형성이 되는 거죠. 네. 빠르게 여론에 이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절차는 정해져 있고, 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재판 확정 판결 전에 구속시키는 건 예외적인 것으로 우리 법이 정하고 있고, 네. 예, 아까 얘기한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리고 중대성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명서를 받고 나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소명서 받았으면 방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항상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네. 그럴 거면 소명서 받기 전에 구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명서는 본인만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일단은 네. 풀어주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회의 국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여론이 주목하는 사건은 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더 수사 인력이 보강되고 더 열심히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선 유튜버분들께서 큰일을 해주신 거죠.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그나마 빨리 처리가 되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거기서 또 추가로 이 사안에서 추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또 크게 좌우해요.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네. 거의 웬만하면 구속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미리 구속이 되진 않습니다. 교통사고 낸 사람이? 네, 낸 사람이. 왜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은 네. 이제 피디님한테 여쭤봐요. 역사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어, 왜? 중상을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상이 입은 걸로 제가 봐가지고 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하게 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통상 교통사고가 고의로 내진 않거든요. 일부러 실수, 통상. 실수, 과실로 내거든요. 네. 예, 일부러 내가 쟤를 죽여야지 그럼 교통사고가 아니죠. 살인이죠. 살인이죠. 네. 예. 그래서 과실범이라는 거를 과실범이기 때문에 보통은 잘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허용된 위험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동차 운전하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30대까지는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2위는 현대 사회가 주는 압박,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튼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요. 차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차가 많아서 그렇죠. 네, 다 차 있으시잖아요. 네네. 오늘 차 갖고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전과자 만들 수 없으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교통사고 처리는 특별히 다르게 하자. 쉽게 얘기해서. 네. 그냥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은 웬만해서 엔간하면 네. 그냥 다 형사 책임이 없고 민사장 책임만 보험사가 지는 거죠. 난 할증되는 거고 개인은. 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원래 10개 예외가 있었어요. 10개. 10개. 예. 예를 들면 뭐 음주로 네. 낸 사고, 예.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이제 친 사고, 네.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 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등등 이런 게 있어요. 뭐 아니면 신호등을 위반한 사고 등등. 네. 근데 중상해를 입어서 네. 중하게 뭐 다쳐서 불구가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다행히 살았지만 나 너무 큰 피해를 입었어요. 네. 근데 저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사가 네. 다 처리해줘. 네. 그것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던 문제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보기 그러네 이렇게 중대한 게 부상을 입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까지 또 아예 애초에 처벌을 하지 못하게 법이 막는 건 잘못됐다. 위헌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11대 예외 사유가 생겼어요.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 중상해일 때.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잖아요. 그쵸. 네, 중상을 입으셨잖아요. 네. 중상해 보통 전치 5주, 6주 이렇게 봅니다. 네. 중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소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벌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구속도 된 거죠. 아, 그래서. 네, 재미없었죠. 그렇지만 도와주십시오. 결과는 이제 원칙이 바로 구속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네.